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초 정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과 최근 지자체가 산정해 열람에 들어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진 데다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사항,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양수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교수님 먼저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인데 이게 표준 단독주택과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주택 말고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공시가격 이전에 표준지 공시가격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 한 5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독주택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갖다 발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다가 각각의 개별적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산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갖다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공시 열람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각각의 소유자마다 이견이 있고 이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표준 공시가격을 토대로 이제 지자체가 개별 공시가격을 내놓는데 네. 이게 이제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개별도 많이 올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개별 공시주택 가격을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산식에 의해서 이제 그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 산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도 오르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말이 많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표준과 개별 공시가격 간의 상승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인 거로 보이는데 정부가 적정성 조사까지 나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용산이나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대단히 좀 많이 오른 게 보통은 이제 이 그 공시가격 상승률이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8에서 한 10% 정도의 보통 상승률을 보통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20 몇 프로 뭐 그다음에 뭐 28% 이 정도 했으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거진 20% 이상 오른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포라든가 서초 같은 데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뭐 거의 그 이전 뭐 퍼센테이지에서 훨씬 더 오른 그 비율 자체가 이미 한 10% 후반대까지 이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 이제 정부 해명을 보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세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 아마 민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산정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는 이제 가격이 내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에 대한 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산정 근거가 이제 공표가 되면은 그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산정 근거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산정 근거 자체가 나에게 적절하게 평가가 된 것이냐, 적절하게 적용이 된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의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도 이걸 뭐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두고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공시가격을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갖다 발표를 하도록 이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이 한 550명 정도 되거든요. 550명이요? 예. 근데 이 550명이 한 3, 40일 동안 조사를 하는 필지가 1,400만 가구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추 보면은 1인당 하루에 한 180개 정도의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필지들을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쪽을 하기 위해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런 직원들이고 그런 인력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나의 어떤 각각의 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업무지만 각각의 이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란 말이죠. 민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평가가 됐을까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의구심을 뭐 부를 수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합리적 근거를 두고 저는 분명히 이 기준에 의해서 아마 평가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일부는 이제 조사자의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뭐 모호한 어떤 기준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실련 같은 데서도 이런 투명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뭐 공개하라라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뭐 토지
조세에 대한 어떤 조세 정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선 공개하는 것이 원래 정의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제 열람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1644-2828이라는 또 그런 그 ARS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예. 요 이의 신청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레까지 4월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요. 네. 이 이의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해서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올해 말에 그러니까 이달 말에 이제 공시가 이제 그 확정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공시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또 뭐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4월 30일 날 이제 확정 공시가 되고 나면 그때로부터 30일 동안은 또 이의 제기가 가능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부과되게 되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데 공식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공시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시가격이 여러 가지에 반영이 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좀 주는 겁니까? 저도 이걸 다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이 공시 가격이 오르거나 변동이 되면 이제 영향을 받는 게 60개 정도 항목이라고 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많네요. 그러니까 뭐 예. 이걸 뭐 전문가가 아니면 완전 이쪽 부분에 잘 모르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게 각종 이제 보험료인데요. 예. 건강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재산세가 또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재산세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임대료 정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각종 그 연구라든가 뭐 경제학 그 이론서에 의하면 그 정부가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아마 조세에 대해서 아마 그 부과를 많이 하면 이 조세에 대한 전가 효과가 모든 것이 이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임대료의 전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다든가 예. 뭐 임대료 상승에 따라서 임차인의 어떤 뭐 어느 정도의 그 감내하기가 힘든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다주택자들 특히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뭐 종부세도 그렇고 예. 보유세들도 뭐 그 모수들이 다 올라감에 따라 각각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그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구역 안에서는 예. 이것도 이제 조정을 그러니까 그 적용을 안 시키게 되고요. 기본 양도세율에서 20%를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매매하기는 힘들고 또 보유하려니 이런 어떤 보유세가 또 올라가고 약간은 이제 사면초과 형태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이제 부부간 맞증여도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활용하는 게 어떤 조세, 뭐 합법적인 이제 절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 간의 어떤 증여 같은 거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증여하는 것보다 지금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증여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싸게 먹힌다라고 예. 하는 판단이 든다면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9.13 조치 이후에는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세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매매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세금 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 네네. 거래가 뚝 끊긴 거래 절벽 현상까지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매수자, 매도자 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가 이제 개인 측면에선 보유세보다는 아직 비중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양도세보다 그 비중이 많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팔지 않고 버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예. 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거래 유인이 이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거래 절벽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저울추를 놓고 봐서 어떤 쪽으로 많이 기우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자가 우위라는 것은 약세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개별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개별적으로 국지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세라든가 또 이제 강한 어떤 지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에서 본다면 특별한 중간에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한 뭐 전체적으로는 올해 또 전체를 놓고 보아서도 예. 약보합세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조금 뭐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뭐 역세권 그다음에 직장이 이제 가까운 곳 이런 지역들이야 하방 경직성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이제 동력에 의해서 상승의 어떤 탄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뭐 예전에는 뭐 양극화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초양극화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초양극화가 아니라 그 앞에다가 뭐 슈퍼 초양극화 이런 얘기를 붙일 정도로 예. 정말 지역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서울 지역 내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그런 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뭐 하락이 비탄력적이거나 아니면 상승에 약간 탈락적인 현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가격은 약세가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양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